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 서비스 최은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 명언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강동석 아나운서. 투자의 거장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연구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은 카드 게임을 할 때 카드를 보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주식 투자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식을 고를 때요, 무조건 싸다고 해서 혹은 남들이 좋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오늘 피터 린치의 명언을 통해서 자신의 투자 습관, 성향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부디 지인의 소개로 종목을 샀습니다. 이런 문자가 안 오길 바라면서요. 예. 종목 퀵 서비스 출발합니다. 예, 오늘도 시황부터 간단히 봐드릴게요.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관망하는 투자 심리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르고 있기는 한데요. 정체 상태죠. 어제보단 4포인트 정도 오른 19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엿새째 상승입니다. 1.46포인트 오른 51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오늘은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어제 많게는 7% 급락이 나왔었죠. 최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장에서는 1에서 2% 정도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1091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형보다 아우가 더 잘 가는 시장인데요. 예. 종목 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종목이나 아니면 매도하실 종목도 상관없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예.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희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의 투자 의견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또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특히 종목 퀵 서비스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 열어주실 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10월의 별점 왕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요. 또 3위를 기록하셨던 분도 이 자리에 계시네요.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대표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 누가 지난 10월을 별점 왕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네. 예, 이상로 대표님, 네. 10월의 별점 왕이 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촌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좋은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감기가 좀 심했습니다. 네, 그 맞아요. 감기 투원 덕분에 예. 1등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사람이 뒤처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왕 올라온 거 제가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번 달에는 더욱더 깔끔한 정리를 해드리고자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로 네. 대표님 목소리 들으니까요. 감기는 다 나으신 것 같아요. 네, 감기는 다 나았는데요. 예. 아직까지 코에 조금 건더기랄까 그런 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최대한 목소리를 이쁘게 가다듬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 비위가 상하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환절기다 보니까 감기가 예. 걸리기 쉽습니다. 예, 이 자리에 네. 10월의 별점 왕 3위가 또 계세요. 연속 3위세요? 연속 3위세요? 신기현 대표님. 네. 예, 순위권 안에 든 건 좋은데 네. 매번 3위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네. 각오한 말씀? 네, 우선 조선업종도 빅3가 많이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1등을 하기 위해서보다는 우선 3위라도 계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 더 예. 좋은 내용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역시 순위에 연연하지 않은 신기현 대표님의 모습. 예, 멋있습니다. 은근 신경 쓰실 것 같아요. 예. 말씀 저렇게 하셔도. 네. 11월 별점 왕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하면 별점 왕이 될 수 있는지 오늘도 게임의 규칙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30초가 남았을 때 초식의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전문가들의 상담 받으시고 정말 만족스럽다, 고맙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있잖아요. 네. 013-3366-0110번으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 보내주시면 11월의 별점 왕 잘 집계했다가 선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별점 보내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예. 필요 없습니다. 이상로 대표, 심기현 대표 앞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별점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역시 별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빨리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첫 번째 전화 상담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여보세요? 예, 지금 네, 통화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예. 예, 대답을 좀 해주세요,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LG 패션을요. 아, 네. 예, 겨울 성수기라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안 쳐다보는 새에 그냥 턱 빠져버렸어요. 아우, 네. 얼마에 사셨어요? 32,000원이요. 32,000원이요. 비중은요? 예, 20%요. 20%. 언제 사셨어요? 빠지기 전전 날이요. 아, 그러면 사신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되셨겠군요. 예. 예, 사신 이후로 주가를 확인 안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주가가 좀 많이 네.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반등을 하면 어디까지 올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계속 겨울까지 그냥 들고 가 될지 어쩔지 궁금해가지고. 지금 궁금하신 게 매수가 올 수 있을지 이 점이시겠죠? 예. 더 가야겠죠.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손절을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시고요. 혹시 더 반등이 얼마까지 올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들고 가도 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갖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평소에 이렇게 주식시장을 매일매일 주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신가 봐요.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어쩌다가 또 볼 일이 있으면 못 볼 때도 그쵸.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에 따른 또 투자 전략이 짜져야 할 것 같은데요. 심기현 대표님 연결해드리기에 앞서서 유기내 전문위원단 LG 패션에 대한 의견 어떻게 주셨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네 분께서는 그냥 들고 가도 된다는 의견이시고요. 오히려 지금 자리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반등 시 팔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심기현 대표님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LG 패션 지금 아마 이제 겨울철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LG 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LG 패션 지금 생각하신 대로 이제 성수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을철에서 겨울철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인 만큼 옷도 두껍고 또 옷 가격도 비싼 옷들이 좀 많이 팔리고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LG 패션이라든가 한성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았는데 최근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계절의 변화를 약간은 지금 시점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주가의 흐름은 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은 있지만은 그러한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실적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에서 약간 의문감이 들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 선진국 시장 할 것 없이 약간 경기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씀씀이 즉 돈을 쓰려고 하는 그런 씀씀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돈을 씀씀이를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바로 옷을 사는 거에 있어서 많이 지금 줄이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옷을 파는 옷과 관련된 산업군에 있어서는 투자 심리가 많이 불안한 것이 사실인데 시청자님께서도 만약에 가정의 지출을 줄이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자녀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뭐 옷을 사시는 거에 대해서 줄이시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전 국민적으로 약간은 지금 시점 경기 불황, 소비 심리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간 고가의 옷을 사려고 하는 소비 심리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실적 부진 우려가 나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뭐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올해 옷이 안 팔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는 많이 둔화되어 있지만은 젊은 층으로 하여금 해갖고 계속적으로 소비 심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고 연말이 갈수록 약간은 좀 옷의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지금 시점 이미 실적 부진에 따라 우려감으로 최근에 좀 급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급락은 약간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지금 28,000원대 주가보다는 약간 상승 가능성은 있다. 만약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약간은 좀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서 전화 주셨다고 한다면은 급락 가능성 말씀드렸겠지만 이미 급락이 2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따라서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등시 매도 의견, 반동시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목표가는 이번 한 주라든가 다음 주 정도까지
한 3만 원대까지는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방어업종 쪽으로 이 패션 업종을 제외하고는 음식료, 통신 뭐 이런 업종분들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패션 업종도 약간은 경기 방어업종 성격이 짙기 때문에 기대감 가질 수 있다. 하지만은 실적에 대한 모멘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 심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약간 반등시 매도를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저희가 예, 다음 예. 주에 또 AS 연결을 해드릴 건데요. 한 주 예. 동안 기다리시면 한 3만 원 정도 올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십니다. 아, 예, 예, 예. 기다려 보시고요. 다음 주 와서 다시 한번 상담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밝은 목소리 들으면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요. 네. 이어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인데요. 매수가 14,600원의 비중이 15%인데 7개월 동안 보유하셨대요. 오래 들고 목표가, 계셨어요. 예, 손절가 함께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소폭 상승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 소폭 상승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시청자분 캠트로닉스를 가지고 있는 분의 성격을 보니 네. 상당히 참을성이 강하십니다. 같이 한번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낙폭이 컸었는데요. 그만큼 14,600원에서 꼭지가 보이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하면서 9,000원까지 내려왔다 다시금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골이 깊으면 산이 높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변곡점이 해당이 되겠죠. 그만큼 지금 같은 자리에서 만약에 제가 시청자분의 스타일을 몰랐다고 하면 이때는 무조건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방법을 권유를 해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9,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인고의 세월을 버티고 난 다음에요. 다시 지금 14,500원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더라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 19%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3%가 증가되는 실적을 보여줬죠. 그만큼 3분기에 대한 성장성도 아직까지도 밝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지금 15%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겠고요. 일주일을 보신다면 주가는 14,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좀 장기적으로 좀 더 보신다면 그때는 전 고점이 16,000원까지도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예. 일단은 지금 기관의 물량 자체가 고점에 다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관 물량이 고점에 있다 보니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차트가 되었다.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기간이 기시기 때문에 지금 변곡점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에 예. 16,000원까지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네. 오늘 이 종목을 사셨다는 분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YD 온라인인데요. 네. 5,950원에 30% 오늘 매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매수한 가격보다는 지금 조금 밑에 가격이 내려와 있어요. 네, 우선 예. 뭐 전망은 사실 좋지만은 그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2,000원대 주가가 9,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전 국민적인 열풍을 이뤘던 애니팡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뭐 아직까지는 애니팡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게임 계속적으로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지만은 이미 그러한 기대감 주가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예. 뭐 전체적으로 지금 YD 온라인을 비롯한 최근에 급성장을 했고 그리고 기대감으로 높았던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세가 약간은 좀 짙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마찬가지로 9,000원대 고점 형성 이후에 계속적으로 변동폭이 좀 커지면서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시점 아직까지는 모든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나 7,000원대 다시 한번 좀 하락세 보이고 있다라는 거. 주가가 5,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급반등 보였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YD 온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고 다른 게임 업체에 대한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약간 덩달아서 오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미 아직까지는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사셔갖고 약간은 수익 보고 나오자라는 관점 대응 전략보다는 약간 분할 매도 하셔갖고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이슈에서 약간은 이제 한 발 멀어지고 있다는 측면 따라서 급락 가능성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기 예.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손절하신 다음에 지금 시점 대형주 중심으로 약간 낙폭과대 업종 쪽으로 많이 지금 메리트가 생기고 있는 종목 쪽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련주로 접근을 하시든 아니면은
선거철과 마찬가지로 약간은 대선 관련된 여러 가지 좀 테마 이슈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YD 온라인 약간의 시장에서 이제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종목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YD 온라인을 오늘 매수하셨다고 했는데요. 뭐 수수료 이것저것 감안하면 주당 100원 정도 손실을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파는 게 손실을 줄이는 방법일 거라는 의견이 나왔네요. 다음에는요, 사시기 전에 이 종목 사도 되는지 먼저 좀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려아연입니다. 매수가 43만 3,125원인데요. 비중은 25%고 예. 이 종목 매도 적정가는 어떻게 됩니까? 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가져가 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일단 뭐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관점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실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관점으로는 금 가격입니다. 우리가 금 가격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금 가격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같이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하방 경직성을 띄고 난 다음에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금 낮아지는 그런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주가도 고려아연 주가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21선에 턱걸이를 했던 모습이죠. 그리고 실적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일단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3분기에도 업황은 좋지 않았다. 그러면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단연 금 가격 때문에 올랐다는 말이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일단은 본전의 위치에 있으니까 일단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요. 주가 추이 자체가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모멘텀을 보고 그때 들어가시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아직까지 금속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기계업종은 사실상 조금 아직 업황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반등을 일단은 본전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더욱더 좋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이렇게 봐드렸습니다. 예, 지금 매도하면 그래도 소폭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것 네. 같고요. 고려아연이었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광동제약인데요. 광동제약을 5,55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지금 5,580원이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고요. 예. 네, 우선은 뭐 광동제약 여러 가지 좀 허대성 재료가 있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약업종, 뭐 다들 아시겠지만 테마와 관련된 국내 업체에 대한 M&A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광동제약 역시나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약간 급등세 보였고 또 최근의 흐름에 있어서 광동제약이 다른 제약업종 내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물과 관련된 3다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농심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광동제약이 이제는 좀 웃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타났다라는 거, 판매권에 있어서 광동제약이 이제 독점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작용하면서 최근에 연일 계속적인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이 거래일 전부터 약간의 좀 큰 폭의 음봉 형태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약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기대감이 이제는 제로 노출했다는 실망감 혹은 매물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좀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광동제약 제 개인적으로 지금 약간의 수익 그리고 기존에 6,500원대까지 대비해서는 큰 폭의 수익이 감소된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든 지금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약간 수익 실현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제약업종 전반적으로 약간 과열 양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펀더멘탈 대비 그동안 약간 시장 대비 저평가 메리트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최근 올해 들어서 그런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제약업종은 한 번쯤은 이제는 좀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라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 관점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동제약 들었고요. 저희가 앞서서 YD 온라인 오늘 매수하신 분 상담을 해드렸는데 옆에서 이상로 대표께서 어이쿠 하시길래 왜 그러시나 했더니 아침에 이게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하셨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상로의 눌림목을 잡아라. 예. 네. 그래서 지금 코멘트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거든요. 좀 간단하게 들을게요. 네. YD 네. 온라인. 예. 뭐 간단하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봤던 방법은 제가 매수가를 6,100원을 말씀드렸는데 갭 하락이 떴죠. 그만큼 지금은 뭐 추세 이탈적인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왜 오늘 추천을 해드렸냐면 일단 쌍바닥 패턴이 나타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 이탈을 좀 했다고 보고 지금 손절을 좀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그 문자가 오고 난 다음에 일단은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신기현 대표님, 이상로 네. 위원님 의견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 8자리는 맞는 것 같네요. 그렇네요. 예. 네, 일단은 추세 이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추세 이탈을 하지 않았으면 뭐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편입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예. 비트 컴퓨터 지금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시는데요. 예,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뭐 자세히 보시면 헬스케어 테마주인데요. 거기 안에서도 또 박근혜 테마주로 상당히 유명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폭 자체도 상당히 크게 올랐다가 지금 빠지는 모습 나타내고요. 그만큼 우리가 같이 한번 양봉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렸던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거래량 또한 많이 터졌던 부분에서는 무조건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매수세 자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주봉을 한번 확인해 보시더라도 일단 월요일 날 큰 상승이 있었지만 다시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아직까지는 매수권 자체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보류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주봉상 21선을 돌파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매수권으로 접근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8501아버님 문자 자주 주시는 분인데요. 비트 컴퓨터 21선 돌파 여부 후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로 대표님 역시 10월의 별점왕이십니다. 벌써 문자가로 별표가 하나 들어와 그래요? 있어요. 네. 예, 축하드리고요. 네. 이번에 또 볼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문의 주신 분 가끔 저희에게 또 문자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거든요. 69,446원에 15% 들고 계십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지 이게 궁금하신가 봐요. 네, 우선 뭐 삼성물산을 비롯한 건설업종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역시나 문제는 실적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2012년도 한 해가 시작될 때쯤 해갖고 가장 큰 기대감 높았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업종인데 네. 삼성물산을 비롯한 건설업종 뭐 2012년도 그럭저럭 괜찮은 수주에 대한 물량을 확보를 하였지만 사실 기대치에 많이 못 미쳤고 무엇보다도 2013년도 그리고 14년도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업종과 종목 대비해서 뭐 신사업이라든가 선진국 시장 진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성 자료가 있었지만은 업황에 대한 부담감을 이겨내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비중 약간 줄이시는 전략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사실 경기 민감업종 쪽으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건설업종도 그 하나의 수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경기 민감업종 쪽으로 특히나 건설이라든가 조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약간 수주와 관련된 중요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대감이 큰 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금 시점 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삼성물산 약간 비중 줄이신 다음에 경기 턴 어라운드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때 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하락 추세에서 사시는 게 아니고 약간 상승 추세에서 비싸게라도 사시는 전략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삼성물산 매수 가격을 보니까 거의 뭐 7만 원대 사셨는데요. 지금 비중 축소하라는 의견을 네. 주시네요. 예. 이번엔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예, 또 전화 연결이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수산중국. 두산중공업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7,300, 100%입니다. 57,300원의 비중이 100%세요? 57,300원 맞으세요? 53,000. 53,700원이요. 3,700원이요. 예. 이 종목 어떻게 100%나 남으셨어요? 그냥 뭐, 처음 오는데요. 네. 느낌이 그냥 광고, TV 보고 좀 그런 발전 기술이 있어가지고 좀 느낌이 좋아가지고. 한 번에 100% 사신 거예요? 예, 예. 우리 시청자께서 사신 가격대가 아마 이 정도면 바닥이 아닌가 판단했던 그 자리였던 것 같거든요. 예. 한 몇 개월, 한 여름에 샀거든요. 여름 예. 정도요. 아,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 시청자님 혹시 실적은 확인하셨어요? 아니, 그런 거 할 줄도 몰라요. 아, 그러세요. 여기 그냥 차트만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그러면 6인의 전문 의견단 의견부터 살펴볼게요. 네, 네, 두산중공업 100% 담으신 분이신데요. 매수가 53,700원이었죠. 비중 축소 2분 주셨고 일단은 보유해보자 의견이 다수신데요. 이상호 대표님,
네. 실적이 좀 부진한데요. 두산중공업 비중도 많으시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다른 전문가들은 그래도 보유 의견이 네. 많네요. 네, 예. 일단 시청자분께서 지금 보면 일단 매매에 대한 습관 자체를 조금 바꾸시는 게 좋겠는 게 일단은 박스권 하단을 전문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손절선을 확실하게 좀 정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만약에 손절선을 정하셨으면 제 같으면 만약에 53,000원에 들어갔다면 하단에 5만 원이 깨질 때는 그때는 미련 없이 던지는 전략이 가장 좋겠고요. 그만큼 박스권 하단 매매를 하다 보면 추세 이탈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미끄러지는 차트죠. 그만큼 흘러내리는 차트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가 원래 좀 비수기로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요, 지금 잠정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좋은 실적이 나타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일단은 수준 모멘텀이 아직까지 크게 발생하는 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한번 봤듯이 지금 중동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만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어느 정도 수출에 대한 비중 자체가 큰데 그 부분에서 플랜트 수요 자체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어느 정도 수준 모멘텀이 못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일주일 뒤에 한번 보신다면 그때는 주가 추이 자체가 여기서 좀 더 빠진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더 빠진다고 보고요. 대신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53,000원에서 다시금 강한 저항선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박스권 하단이었기 때문에 이 여기에도 악성 매물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큰 실적 모멘텀이 없는 한은 다시금 내려오는 차트가 조금 마련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비중이 100%니까요. 만약에 제가 이 주식을 100%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50%를 팔고 나머지 50%는 좀 더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 아무래도 주식 처음이시다 보니까 이제 많은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자리에서 50% 정도 손절하시고 50% 정도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겠어요? 글쎄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네. 시청자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으시고요. 네. 또 기업 공부를 좀 해보시면 들고 가도 될지 아닐지 네. 본인의 판단이 서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저희가 전화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고맙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좀 예. 안타깝습니다. 두산중공업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또 문자 봐드릴 텐데요. 지금 시각이 11시 27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봐드릴게요. 지금 볼 종목은 KG 이니시스입니다. 네. 13,000원에 20% 들고 계신 분 계신데요. 이분 잘 사셨어요? 5450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우선 뭐 지금 큰 폭의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예. 지금 시점 KG 이니시스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군들, 특히나 결제 관련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현재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약간은 좀 주춤한 모습 보였지만은 시장이 약간 관망세 조정 양상이 나오면서 오히려 게임이라든가 그리고 결제 관련주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의 대체 상승을 이끌었던 관련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는 그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지플카드라든가 신용카드 앞으로의 전반적으로 모바일 산업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고 그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이 현재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은 잘 안 가면 안 갈수록 이러한 테마는 좀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익 보고 계시지만은 조심스럽게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예.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우선은 15,500원대 역시나 정확하게 지난번 고점대가 딱 목표가 설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어느 장 같은 경우에도 그 가격대까지 올라갔지만 약간 매물에 따른 약간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10%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다는 거,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충분히 현재 거래량을 동반해 갖고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예전에 상승 추세보다도 더 큰 폭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선 단기적으로는 전고점까지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15,500원대까지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홀딩이냐 아니면 매도냐 결정하시기
하시는 예.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기분 좋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KG 이니시스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요. 이 종목 조금 더 들고 가시고요. 15,500원 선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네, 다음 문자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예. 매수가가 16만 원인데요. 비중이 25%고 목표가 손절도 생각하시는데요. 예,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죠. 네.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신다면 일단 2분기에 유가가 바닥이었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3분기에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정제 마진이 높아졌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도 전기 대비해서는 증가있는 모습 나타냈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작년보다 좋아졌냐는 말입니다. 작년보다 좋아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작년보다 그다지 좋아진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만큼 중국 모멘텀이라든지 아직까지 글로벌적으로 경기 부양 모멘텀이 아직까지 효과가 미비하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좋겠고요. 왜 글로벌 증시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글로벌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 우상향 패턴을 그려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선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만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변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리에서는 쉽게 매도를 하시기보다는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만큼 일단은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제가 볼 때는 횡보를 오랫동안 조금 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일단 일봉상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요. 주봉상으로 좀 대응을 하는 패턴이 좀 더 시청자분한테 유익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유를 해보십시오. 네,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SK이노베이션 봤고요. 지금 봐드릴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네. 이 종목 오랜만에 또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를 28,050원에 20% 들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전망, 목표가, 손절가 궁금합니다. 보내셨습니다. 네. 수익권에 계시죠? 네, 우선 뭐 오스템 임플란트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호재성 재료가 많았던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 특히나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오스템 임플란트와 휴비치 두 종목이 쌍두마차로 약간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이탈하지 않았지만은 말씀드렸던 휴비치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약간은 추세가 꺾이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었던 21선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휴비치 5.5%대 급락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예. 그동안 휴비치, 오스템 임플란트 동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한 종목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다른 한 종목 쪽으로도 고평가에 대한 논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치아라든가 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냥 주가 많이 올랐겠고 그리고 약간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익 보고 계신데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약간 리스크를 피하시는 전략, 즉 수익 신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두 종목 다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매력도가 있지만은 예. 지금 가격대보다 좀 더 싼 가격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자. 따라서 매도 관점 전략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벌어놓은 돈을 챙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파셨다가요. 다시 한번 매수 시점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예. GS글로벌입니다. 전망이랑 이렇게 급락, 어제 오늘 4%, 9%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급락 이유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문의하시네요. 예, 일단은 우리가 GS글로벌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 실적을 조금 보시는 게 좋겠는 게 2분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출액 또한 상당히 높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배가 뛰는 모습을 나타냈죠. 하지만 2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주가에 갈 때 다 반영이 됐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자체를 한번 같이 보시면 또 안 좋아졌는 모습을 또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전년도 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 분기에는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가 13,000원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60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다시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손절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신다면 그때를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추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관의 물량도 조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기관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고점들이었죠. 상단에 대부분 다 위치를 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지금은 다 기관의 물량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GS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실적만 좋아지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차트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대신에
그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한 달 내에는 다시금 주가를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계산을 하셔서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 자리에서 차라리 끊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GS 글로벌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한 종목 더 봅니다. 네. 대우 인터내셔널 봐드릴 텐데요. 대우 인터내셔널 사신 가격은 43,100원, 비중 10%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리고요. 손절가 목표가도 알고 싶습니다. 7506님의 종목인데요. 네, 예. 뭐 대우 인터내셔널과 LG상사 최근에 자원개발주 특히나 오바마가 당선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대감은 자원개발 관련주로 전이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하락세 보이고 있지만 LG상사는 급등세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 흐름을 조금은 같이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 약간은 미국의 대선이 예측은 어렵지만 오바마 쪽으로 약간 기울고 있다라는 예측이 좀 힘을 싣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가 재당선된다라고 한다면은 관련주들 역시나 좀 급등 양상은 좀 이어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자원 개발에 대한 필요성 계속적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군들 44,000원대까지는 단기 상승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우선은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다라고 정리드리면서 목표가 44,0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지금 예. 시점 미국 대선과 함께 약간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요.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44,000원 네. 목표가 제시가 됐네요. 대우조선 해양까지 대우 인터내셔널까지 네.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상담 받았던 종목 AS 해드리는 시간이죠. 일주 후에를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 심기현 대표께서 AS 해주셨던 종목부터 봐드립니다. 네. 어떤 종목이었는지 볼게요. 이 종목과 앞서서 제가 좀 헷갈렸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을 25,500원에 20% 들고 계셨던 분인데요. 다른 종목도 많은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손실폭이 좀 적어서 빨리 현금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주셨었고요. 심기현 대표님께서는 일단은 오래 보유할 종목은 아니다.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그래도 19,000원이 지지가 되면 한 25,000원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이 종목 계속 들고 계신지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주 이 시간보다는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비중을 좀 줄이셨어요? 못 줄였습니다. 아직 못 줄이셨고요. 네, 예,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드릴게요.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대우조선해양 지난주 대비해서 다행히 약간은 낙폭까지 따른 인식,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유럽발 관련된 호재성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한 24,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25,000원 언저리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은 좀 비중 줄이시는 전략, 이제부터는 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바꾸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시점 이번 주 최대 이슈는 미국 대선이라든가 중국 정권 교체이지만은 역시나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스 긴축안에 대한 의회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방향성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 분할 매도 하시지만은 만약에 그리스발 호재성 재료가 나와준다라고 해서 좀 더 급등세 보이면은 26,000원대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비중 줄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발 호재가 나왔을 때 급등세 보일 때 그때는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으로서 좀 전략을 세우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대한 수주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갖고 대세 상승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지금 시점 비중 줄이시고 26,000원대 왔을 때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현금하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매수가가 네. 25,500원 맞으시죠? 네네. 26,000원까지는 올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비중 줄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시거든요. 네. 예, 대응 잘 네.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저번 주 이상로 대표가 해주셨던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예, 종목은요. 네, 네페스였습니다. 매수가 15,300원에 비중이 10%였는데요. 이상로 대표의 의견은 내려가는 종목 바닥이라 생각지 마시고 우선은 보유하되 비중 축소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 실적이 좋지 않으면 매도해보고 실적이 괜찮으면 추가 매수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한 주간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예. 이 종목 넷패스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좀 비중 좀 줄여보셨나요? 아니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대로 들고 계세요? 예, 그래도 지난주보다 주가가 좀 올라왔네요. 네, 조금 올라왔는데요. 예. 이상원 예. 대표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 종목 AS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예,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또 다시 만나 뵙게 됐네요. 예. 예, 일단 뭐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상당히 애매합니다. 사실 상당히 애매하고 저도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주식이다. 그렇게 좀 많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예. 일단은 올라가려고 하니까 기관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내려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또 어느 정도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받쳐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한 주식이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은 안에 실적을 보시더라도 넷패스의 실적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넷패스가 관리하는 자회사들이죠. 거기에 대한 뭐 적자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지금 혹시 이 종목을 사랑하십니까? 글쎄 지금 예. 오늘 더 들어갈까 지금 사랑하시네요. 애착 있으세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 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일단 시청자님, 예. 주식에게는 바람둥이가 돼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예, 드릴게요. 우리 이상면 그래서, 대표님처럼요. 예, 그래서 양다리도 타보고요. 그리고 세다리도 타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종목에 집중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비중이 10%니까 예.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대신에 손절선을 꼭 지키셔야 되는 게 여기 차트 같이 보시면 하단에 보면 13,000원짜리에 갭이 한번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나 13,000원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파는 방법이 가장 좋겠고요. 그러면 예. 지금 어떻게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실적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좌지우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있는 돈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 다른 기업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방법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다른 그러니까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넷패스에 너무 이제 사랑을 두지 마시고 양다리를 한번 타보세요. 그래서 예, 다른 종목을 뭐, 한번 편입을 해보시자 말씀드릴게요. 글쎄, 그 넷패스는 다른 넷패스는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시청자님 그 종목은요. 저희한테 예. 나중에 한번 관심 종목 문의하시면요. 저희가 그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그리고요, 서울경제TV 보시면요, 이상로 네. 대표님께서 주시는 종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아니더라도요, 다른 방송도 많이 봐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떻게 해결이 좀 되셨습니까? 글쎄, 오늘 그거 들어가려다가 또. 예. 네. 비중을 더 이상은 늘리지 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참고니까요. 네. 최종 선택은 시청자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른 실적 좋은 기업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10월의 별점 왕가요. 또 차기 별점 왕과 함께 했던 시간이어서 네. 더 든든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종목 킥 서비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대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두 대선 후보가 오늘 오후 6시 단일화를 위한 첫 회동에서 정치 개혁과 정권 교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 안 두 후보가 오늘 회동에서 단일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보다는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단일화가 정략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이자 정치 개혁의 출발이라는 원칙론에 합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호창 안 후보 측 공동선대 본부장도 오늘 회동에서 단일화의 절차나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본부장은 후보 둘이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의 목표와 원칙에 일단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문 후보는 단일화 회동에 앞서 당 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당에 집중된 권한 분산을 포함한 제도와 구조, 문화적인 면의 5가지 개혁 방안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인적 쇄신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민간 소비 회복과 수출 개선에 힘입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내년 중 국내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의 경기 둔화와 높은 가계부채에 따른 가계 소비 조정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중 소비 부진이 바닥을 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중국 등 아시아 역내 수출이 확대되는 점을 들어 내년 연말까지 한국의 수출이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JP모건도 지난 6월 이후 한국의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며 수출입이 3분기 중 저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중국 생산자 관리 지수가 반등해 11월에도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인감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14년 도입돼 공사적 거래 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된 수단으로 사용돼온 인감증명제도는 서명제도와 공존하게 됐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읍면 동사무소를 찾아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과 법원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는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민rom니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예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선거 분석가인 네이트 실버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대선에서 오바마가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명보다 40명 가까이 많은 307명 안팎을 차지해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버지니아대 정치센터는 오바마가 콜로라도 등에서 승리하면 290명의 선거인단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외에 퍼블릭 폴리시는 332명, 데이비드 위싱은 303명의 선거인단을 오바마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오바마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면서 출구조사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첫 출구조사가 나오는 지역은 초경합지에 속하는 버지니아주로 현지 시간으로 6일 오후 7시, 한국 시간으로는 7일 오후 오전 9시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어 최대 격전주로 꼽히는 오하이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출구조사 결과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 종목 퀵 서비스는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 무료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는요, 어제보다 4포인트 오른 1912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코스닥은 6거래일째 상승 516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종목 퀵 서비스. 퀵 서비스 수고하셨습니다.